코사인 법칙에 관한 영상을 보라고 했지. 그 영상 속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코사인 법칙을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런 문제가 나와. 자, 이 문제는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풀 수 있는 중3 수준의 문제입니다. 중3에서 삼각 함수가 아니라 그냥 삼각 B, 특수각을 이용한 여기 있는 60도 특수각이잖아. 이 60도 특수각이면서 특수각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삼각 B를 이용해서 그대로 풀 수 있기 때문에 중3 수준의 문제야. 한번 살펴볼게. 자, 요런 삼각형이 있는데 두 지점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못의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지. 여기 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친구가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풀려고 하니까 이거의 크기를 도저히 못 구하겠어. 그런데 내가 지난 시간에 얼핏 얘기했었지.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푸는 거는 문제 모양을 알고 있으면 좋다고. 만약에 원 같은 얘기가 있다면 원, 특히 어떤 원? 외접원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외접원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사인 법칙을 의심해야 돼. 또는 어떤 게 있다면 삼각형의 결정 조건 중에서 ASA 조건이 있다면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이 있다면 사인 법칙을 의심해 봐야 돼. 그치? 그 다음에 마지막 또는 하나 더 있다면 이런 경우지. 한 변의 길이와 한 각이 세트로 주어진 경우. 예를 들자면 각 A와 변 A가 세트로 주어진 경우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사인 A분의 A가 한 번에 나오잖아. 또는 각 B와 변 B가 세트로 주어진 경우. 그러니까 만약에 이 각이 주어졌다면 그것과 마주보는 이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다면 얘도 사인 법칙을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가능성을 보라는 얘기야. 문제는 항상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현재 이 문제는 ASA가 아니야. ASA가 아니고 엄밀히 말하자면 얘는 뭐냐면 얘는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이기 때문에 SAS 결정 조건이 되겠지. 그리고 내가 지난 시간에 얼핏 ASA 얘기를 하면서 이때 사인 법칙을 쓴다면 나머지 두 경우에서는 코사인 법칙을 의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살짝 한 적이 있었고 사실상 이거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야. 그런데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코사인 법칙을 배우지 않았어도 풀 수 있다는 말이야. 중학교 3학년에서 코사인 법칙을 배우지 않은 아이들도 얘를 충분히 풀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삼각 B 자체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문제를 살펴볼게. 자, 이 친구가 A에서부터 B까지를 계산하기 위해서 내가 A에서부터 B까지 길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직각삼각형을 만든 거야. 한 점 A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직각삼각형 두 개로 분리를 한 거지. 왜 직각삼각형으로 분리를 한 거냐면 직각삼각형으로 분리를 해서 삼각 B를 쓰려고 하는 거야. 사인과 코사인. 이 문제를 푸는 가장 핵심 아이디어는 그거야. 내가 이런 직각삼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와 만약에 요 한 변의 길이가 만약에 5다. 한 변의 길이가 5다. 한 변의 길이와 각을 알 때, 여기 있는 요 각 하나를 알 때, 직각이 아닌 각 하나를 알았을 때, 우리가 여기 있는 높이의 길이는 5 사인 세타로 볼 수 있지 않아?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밑변의 길이는 5 코사인 세타로 볼 수 있겠지. 이게 바로 이 문제를 다루는 핵심 아이디어야. 왜냐하면 잘 살펴보시면요. 자, 사인 세타는 요 길이분의 이 길이잖아. 그치? 5분의 이거의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이는 5 사인 세타가 될 거라고. 되겠니?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얘를 우리가 높이라고 했잖아. 사인의 세타는 5분의 높이의 길이기 때문에 5만 곱해주면 바로 높이가 5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된다는 거지. 같은 방법으로 코사인 세타라는 건 빗변분의 밑변의 길이잖아. 밑변의 길이를 구하고 싶다면 5를 곱해주면 되니까 5 코사인 세타가 된다는 거지. 한 변의 길이, 특히 무슨 길이? 빗변의 길이와 한각을 알 때 우리가 밑변과 높이를 계산하는 방법이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삼각 함수를 정의할 때 빗변이 1인 걸 갖고 오는 이유도 그거였지. 빗변이 1인 걸 갖고 오게 되면 바로 얘가 1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에 해당하는 y 값이 사인 세타랑 똑같고 여기 있는 값이 x 값이 코사인 세타랑 똑같다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삼각 함수를 정의하기도 했었어. 다시 문제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A에서부터 B까지의 값을 계산하고 싶은데 우리가 차근차근 오시는 거예요. 직각삼각형 두 개로 분리를 해서 먼저 이 각을 알고 있는 요 첫 번째 요 직각삼각형에서 계산을 해주시는 거죠. 직각삼각형에서 얘가 60도고 얘가 30이야. 그치? 그러면 얘를 구할 수 있지. 얘는 60을 마주보고 있는 높이잖아. 얘가 높이기 때문에 얘는 빗변이 30이지. 요거. 그치?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30의 사인의 60도가 될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30의 코사인의 60도가 되겠지. 그 다음에 사인 60과 코사인 60도는 특수각이기 때문에 값을 구할 수 있잖아. 자, 이렇게
자, 30의 코사인 60인데 코사인 60은 2분의 1이니까 15라는 값도 구할 수 있고요. 사인 60은 2분의 루트 3이니까 계산하면 15 루트 3이라고 계산을 할 수 있지? 그래서 두 변의 길이를 구했으면 첫 번째 직각삼각형에서 세 변을 다 구했으면 이제 아래에 있는 나머지 직각삼각형을 보시면 되겠죠? 자, 요 직각삼각형에서 여기 있는 길이랑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5니까 얘가 지금 15라 그랬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이 되겠지? 그러면 30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5의 루트의 3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x라고 놔둔다면 무슨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x를 구할 수 있겠지? x의 제곱은 15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얘는 30의 제곱을 계산해서 x값을 계산해주면 되겠지? 이게 중학교 3학년 때 그냥 삼각 B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었어. 그리고 이 같은 방법이 바로 이 풀이 방법이 결국 코사인 정리, 그러니까 제2 코사인 법칙을 그러니까 제2 코사인 법칙을 설명하는 과정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를 잘 알아줬으면 좋겠어. 정리 한 번만 해볼게. 자, 직각삼각형, 일반적인 직각삼각형 요 모양을 하나 갖고 왔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만 정리를 해주고 가려고 해. 자, 필요하다면 요 부분을 한번 메모해 놓고 머릿속으로도 기억을 해놓고 요 모양을 잘 익숙하게 봐뒀으면 좋겠어. 자주 나오는 모양이니까. 자, 직각삼각형이 요런 모양이고요. 지금 큰 직각삼각형에서 A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두 개의 작은 직각삼각형으로 나눈 거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적 있지? 이거 직각삼각형의 닮음이야, 닮음. 거기서 갖고 온 모양이긴 한데요. 자, 만약에 우리가 여기 있는 각을 잠깐만 좀 진한 걸로 해볼까? 여기 있는 각을 세타라고 할게. 여기 있는 각을 세타라고 하고 한 변의 길이를 줬다고 할게. 한 변의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이렇게 A라고 할게. 됐니? 지금 요 모양이 한 변의 길이와 각 하나를 아는 거야. 됐지? 요런 모양이라고 할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A라고 하고 A랑 마주보고 있는 거니까 A의 대변의 길이니까 스몰 a가 되겠죠? 이 상태로 놓고 우리가 여기서 사인과 코사인을 이용해서 변의 길이를 한번 살펴볼게. 큰 직각삼각형으로 보자면 얘는 그 큰 직각삼각형의 A는 뭐가 되는 거니? 이 A는 빗변의 길이가 되는 거 보이니? A는 여기 있는 요 스몰 a는 요 큰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되기 때문에 이 각 세타랑 마주보고 있는 이 변이 바로 높이가 될 거고 그 높이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 하면 A의 사인 세타로 나타낼 수 있을 거야. 맞지? 그 다음 큰 직각삼각형에서 얘는 밑변에 해당하기 때문에 A의 코사인 세타로 나타낼 수 있겠지? 됐니? 그러면 큰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을 다 해결했지? 그러면 두 번째 직각삼각형 안에 있는 작은 직각삼각형에서 한번 볼게. 요 직각삼각형 볼게. 요쪽에 있는 직각삼각형 입장에서 보자면 빗변의 길이가 A의 코사인 세타가 빗변의 길이잖아. 그리고 얘가 바로 높이가 되겠지? 그럼 여기는 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빗변의 길이에 해당하는 거에 사인을 곱하니까 A의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지 않겠니? 모양 보이니? 요 변의 길이가 지금 빗변이잖아. 얘가 빗변이니까 어떤 직각삼각형에서 지금 요 직각삼각형에서 이 직각삼각형 입장에서 보자면 여기 있는 높이의 길이는 빗변 곱하기 사인 세타니까 빗변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밑변이잖아. 밑변이니까 자 얘는 빗변의 길이에다가 이번에 뭘 곱한 거냐면 코사인 세타를 곱하니까 코사인 세타가 제곱이 되겠지. 이렇게 할 수 있겠니? 어떤 모양인지 볼 수 있겠니? 자, 그 다음에 자, 오른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을 볼게. 오른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은 얘가 90도잖아. 지금 이렇게 빨갛게 각도가 표시되어 있는데 얘를 x라고 놔두면 얘가 90도. 그럼 얘는 동그라미지. 그럼 x 더하기 동그라미는 90도가 되기 때문에 이 90도가 얘가 동그라미면 이쪽은 x였지. 그럼 얘는 다시 동그라미가 돼서 결국 이 세타는 누구랑 똑같아지는 거냐면 이쪽에서 얘가 되는 거지. 얘가 세타가 되는 거겠지. 이쪽에서 얘가 또 세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에서 세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번에는 요 오른쪽 직각삼각형을 보시는 거죠. 요 오른쪽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에 해당하는 게 바로 얘잖아. 빗변의 길이에 해당하는 게 걔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얘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얘가 빗변이니까 이 세타를 마주보고 있는 얘가 높이가 되는 거지. 이 직각삼각형에서는 얘가 높이가 돼서 A의 사인 세타의 제곱이 되겠지. 사인 세타에 또 사인 세타 곱하니까. 그 다음 요 삼각형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A의 사인 세타에 코사인 세타를 곱하니까 결국 얘랑 똑같아지는 거겠지. 모양 보이니? 지금 요렇게 볼 수 있는 모양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참고로 살짝 더 보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A라 그랬잖아. 그럼 여기 있는 A의 코사인의 제곱의 세타하고 A의 사인의 제곱의 세타를 더하게 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지? A의 코사인 제곱과 A의 사인 제곱을 더하게 된다면 A를 묶어내게 되면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이 더한 게 되고 결국 얘가 A 값이 나오겠지. 모양 보이니? 그래서 A 값이 나오는 거잖아. 이 하나의 삼각형 안에 여러 가지 공식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요 모양으로 된 얘를 잠깐 메모해 두시고요. 이렇게 우리가 잘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기억을 해둬야 돼. 한 번만 다시 정리하자면
직각삼각형에서 그림이 직각삼각형에서 여기 각을 세타라고 하고 요 길이를 A라고, 빗변의 길이를 A라고 했을 때 이 세타가 마주보는 각이 바로 높이야. 이 세타가 마주보고 있는 각이 높이가 돼서 얘가 A 사인 세타가 되는 거였고, 이 세타랑 붙어있는 각, A랑 같이 붙어있는 각이 바로 밑변이 돼서 A의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였죠. 이게 X좌표고 이게 Y좌표가 되는 거야. 자, 이제 본격적으로 코사인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 자, 코사인 법칙은 우리 기하 벡터에서 기하 벡터 중에 그 벡터 부분의 내적과 상당히 큰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사실 코사인 법칙이 너무너무 중요하기는 해.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 물론 교육과정 내용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지만 추가로 내가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수 있다면 공부를 좀 더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법칙에는 제1법칙과 코사인 법칙에는 제1법칙과 제2법칙이라고 해서 법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과정에서 1법칙이 빠지면서 현재 우리 교과서에 있는 것은 코사인 제2법칙을 말해. 우리 교과서에서 말하는 코사인 법칙은 코사인 제2법칙을 말합니다. 그런데 코사인 제1법칙이 빠지긴 했지만 방금 내가 설명한 내용과 상당히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언급만 해주도록 할게. 자, 여기에 삼각형이 있습니다. 삼각형 ABC, 각 A와 마주보는 대변을 스몰 a, 각 B와 마주보는 대변을 스몰 b라고 해서 각 C와 마주보는 대변을 스몰 c라고 하는 삼각형이 있어. 그 삼각형에서 지금 A에서 밑변으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렸다고 볼게.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서 뭘 만들어주는 거냐면 직각삼각형 두 개로 구분을 해주는 거지. 직각으로 수선이니까 이쪽 오른쪽에 직각삼각형이 하나, 왼쪽에 직각삼각형이 하나 생기는 거야. 그 다음에 삼각 B를 이용하시는 거죠. 여기에서 삼각 B를 적용하게 된다면 이런 모양이 되겠지. 자,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은 이 각은 각 B잖아. 각 B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빗변이지. 빗변이니까 여기 밑에 있는 얘는 바로 빗변의 길이에다가 코사인 B가 되겠지.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쓸게. 밑에. 자, 빗변의 길이에다가 코사인 B가 바로 요 길이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빗변의 길이에다가 사인 B가 될 텐데 선생님 여기 높이는 왜 신경 안 쓰나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코사인 법칙이잖아. 코사인 법칙이니까 우리는 코사인에 관심이 있다 보시면 돼요. 오른쪽에는 직각삼각형에서 각 C를 기준으로 본다면 마찬가지 여기는 빗변이 C잖아. 그럼 여기는 빗변에다가 코사인 C가 바로 얘가 되겠지. 되겠니? 이렇게. 자, 그래서 얘가 바로 코사인 제1법칙이 돼. 코사인 제1법칙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방금 한 걸 정리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A잖아. A의 길이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 코사인. 자, B 코사인 C 또 상관없어. B 코사인 C 더하기 C 코사인 B로 요 A의 값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코사인 제1법칙이야. 어려운 내용 아니지? 그치? 자, 여기는 밑변 코사인에 관심이 있는 거지.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를 더한 게 A가 된다는 것이 바로 코사인 제1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A 길이지만 우리가 여기는 B의 길이를 구하고 싶다면 마찬가지 여기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B를 계산하려면 나머지 두 개 A, C가 남잖아. A에다가 코사인 C 더하기 얘는 지금 B니까 C에다가 코사인 A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지. 지금 문자가 바뀌는 거 이해가 되니? 자, 여기 있는 요 B의 길이를 구하려면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리니까 이 빗변을 활용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C의 계산을 하려면 그치? 이 C의 길이 지금 여기 있는 건 다 스몰 C야. 스몰 C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A에다가 이번에는 코사인 B가 될 거고 그치? B에다가 코사인 A를 가지고 구할 수 있다는 거지. 마찬가지 C를 계산하려면 이렇게 빗변에 여기다 수직을 내려야 될 거고 C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야 될 거고 각 A와 빗변 B, 각 B와 빗변 A를 가지고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바로 제1 코사인 법칙에 대한 세 가지가 됩니다. 자, 이제 코사인 제2법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교과서에는 코사인 법칙이라 되어져 있죠. 코사인 법칙, 교과서에 있는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 이 코사인 법칙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가 방금 했던 그런 삼각비의 활용이랑 삼각비에 대한 내용과 뭐가 합쳐진 거냐면 삼각비도 직각삼각형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 직각삼각형에서의 삼각비와 직각삼각형에서의 무슨 정리?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합쳐진 공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코사인 제2법칙을 피타고라스 정리랑 관련돼서 일반화된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말을 해.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와 삼각비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직각삼각형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 직각삼각형에서 이루어졌던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일반적인 삼각형에서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살펴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살짝 왼쪽으로 와서 이제 볼게.
자, 삼각형 ABC에서 A에서 밑면에 지금 수직인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나눴어. 이렇게 그었어. 이걸 그은 이유가 뭐냐면 현재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아니잖아.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비, 사인, 코사인이라던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려면 직각삼각형이어야 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직각삼각형으로 분할해 줬다고 생각을 하면 돼. 두 개의 직각삼각형으로 나눠서 한 번씩 쓸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삼각비를 한 번 사용하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한 번 사용하면 바로 요 식이 나오게 될 거야. 라고 예측하고 가보자. 이렇게. 자, 이렇게 보면 자, 삼각형 이렇게 있잖아. 근데 지금 얘가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하나에서 지금 오른쪽 삼각형을 한번 볼게. 오른쪽 삼각형에서 요 각도와 여기 있는 빗변의 길이를 가지고 여기 있는 밑변의 요 길이를 생각하면 얘는 B의 코사인 C가 되겠지? B의 코사인 C가 되겠지? 됐니? 얘가 B의 코사인 C가 될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요렇게 높이는 B의 사인 C 이렇게 되는 거 아니니? 자, 오른쪽 삼각형에서 오른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에서 뭘 활용한 거니? 오른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에서 삼각 B 내용을 가지고 세 변의 길이를 정했어. 맞니? 빗변의 길이가 B일 때 각도 C를 가지고 B 코사인 C와 B 사인 C라는 세 변의 길이를 모두 정했어. 그러면 이제 오른쪽 삼각형으로 와야지. 왼쪽 삼각형으로 오겠지. 오른쪽 삼각형에서 삼각 B를 활용했다면 왼쪽에 있는 두 번째 삼각형에서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실 겁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이렇게 되겠지. 자, 여기 밑변의 길이를 계산하려고 봤더니 B에서부터 C까지 전체가 A잖아. 이만큼 전체가 A이기 때문에 얘는 A에서 B 코사인 C를 뺐다고 볼 수 있겠지. 맞니? 전체 길이 A에서 B 코사인 C를 뺀 거야. 한 변의 길이. 그러면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결정이 됐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정리를 쓴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게 되면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누구의 제곱? 밑변의 길이 A-B 코사인 C의 제곱. 더하기 얘는 B 지금 높이 제곱이지? B 사인 C의 제곱 이렇게 등장하게 되겠지. 됐니? 지금 우리가 A제곱이라 돼 있지만 먼저 C의 제곱을 계산하는 제이코사인 법칙이 등장을 한 거야. 제이코사인 법칙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 얘가 제이코사인 법칙이 될 텐데 정리해볼게. 얘는 완전 제곱식 사용하게 되면 A의 제곱 더하기 빼기가 되겠네. A의 제곱 빼기 2AB에다가 코사인 C가 될 거고 더하기 B의 제곱에 코사인 제곱의 C가 되겠죠. 더하기 오른쪽 거 제곱하게 되면 B의 제곱에 사인의 제곱의 C가 되겠지. 자, 요 부분 보니까 이 부분 살펴보니까 지금 B제곱으로 묶게 되면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이 되겠지. 한번 써볼까? 얘를 B의 제곱으로 묶게 되면 얘는 코사인의 제곱의 C 더하기 사인의 제곱의 C가 돼서 요 내용이 1이 되는 거지.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 1이 되니까 결국 B제곱만 남겠죠? 그래서 정리하게 된다면 C의 제곱은 이거 스몰C인데 C의 제곱은 변의 길이잖아. A의 제곱, 여기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오른쪽에 B의 제곱 빼기 2AB의 코사인 C가 된다는 제이코사인 법칙이 등장하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제이코사인 법칙이 됩니다. 요게 제이코사인 법칙이 됩니다. 됐니? 지금 코사인 제2의 법칙, 코사인 법칙에 대한 설명을 했어. 코사인 법칙을 증명할 땐 두 가지를 쓰시는 거죠. 삼각비를 활용해서 오른쪽에는 세 변의 길이, 그 다음 나머지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바로 요 식이 등장을 하는 거야. 되겠니? 자, 만약에 A에서 수선의 발을 A에서 내리지 않고 B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또 A제곱이 나오게 되겠지. 어떤 식으로 되겠니? 내가 A제곱을 구하고 싶다면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거나 또 C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한 번 또 반복하게 되면 A의 제곱 것도 구할 수가 있을 거고 B의 제곱 것도 구할 수 있을 거야. 근데 걔를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요 밑으로 볼게. 자, B의 제곱은 A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에다가 외우는 방법이야.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에다가 빼주는 거지. 이 AC가 되겠죠. AC. 거기에다가 코사인은 누굴 따라가는 거야? 얘를 따라가는 거지. B. 앞에는 얘가 바로 코사인 법칙이 되겠고요. 만약에 A의 제곱을 구하고 싶다면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에다가 이 BC가 되겠지. 앞에는 BC. 거기다가 코사인 누구? A가 되겠죠. A. 요렇게.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바로 코사인 법칙 세 가지가 되겠지. 이게 바로 코사인 법칙이 될 거야. 교과서에 있는 코사인 법칙은 제2코사인 법칙이 되겠죠. 유도하는 과정, 지금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려서 두 가지 직각삼각형으로 나누는 과정 자체가 중요해. 이 자체로서 문제가 풀리기도 하니까. 그치? 그러면 아까 풀었던 이 문제로 돌아가 볼게. 이 문제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지 않아도 우리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서 문제를 해결했었지. 근데 이것을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외우고 있다면 코사인 법칙으로 한 큐에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지.
자, 내가 구하려고 하는 길이가 여기 길이가 x죠. 이렇게. 그럼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뭘 구할 수 있냐면 x의 제곱은이 되겠지. x의 제곱. 얘가 x의 제곱이라면 똑같이 그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이니까 30의 제곱 더하기 45의 제곱에서 빼주는 거죠. 30 곱하기 45에다가 뭐를 빼주는 거야? 코사인 법칙이니까 코사인, 요 x를 마주하고 있는 코사인 60도를 계산해서 해주게 된다면 아까 전에 계산한 거랑 똑같은 값이 나오게 될 거야. 얘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지 않아도 이 풀이 과정 자체가 코사인 법칙을 유도하는 방법인 것 같으니까 이렇게 수선의 바를 내려서 계산한 이 방법도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잘 살펴두었으면 좋겠어. 자, 교과서로 한번 가볼게. 교과서 몇 쪽이냐면 95쪽입니다. 교과서 95쪽에 보면 코사인 법칙이란 무엇일까 하면서 생각톡에 도입하는 문제가 있잖아. 이 도입하는 문제가 우리가 방금 풀었던 호수의 길이였지. 호수의 길이였을 때 수선의 발을 내려서 직접 피타고라스 정리와 얘를 이용해서 삼각비를 이용해서 계산을 했던 거였지. 그치만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지. 요 풀이 과정, 그러니까 요 모양 자체의 풀이 과정이 워낙 중요한 것 같아. 요 모양 잘 살펴주시고요. 직각삼각형 두 개로 분해하는 모양.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지금 요거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라는 요 코사인 법칙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만약에 직각삼각형이라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A의 제곱은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에다가 여기 있는 이 BC의 코사인의 A인데 코사인의 90도가 얼마기 때문에 코사인 90도가 0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라져서 피타고라스 정리만 남는 거야.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일반화된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하지. 마치 모양이 앞부분만 갖고 오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갖고 온 것처럼 보이잖아. 그치? 근데 피타고라스 정리는 직각삼각형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였다면 얘는 모든 삼각형에서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코사인 법칙을 증명해 보자 하면서 지금 요 내용이 나오잖아. 내가 지금 요거에 대한 요 설명을 하나 해준 거였어. 각각을 이렇게 놔뒀을 때 한쪽에서 삼각 B를 가지고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한쪽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썼던 거였지. 이 내용을 갖다 설명했고 나머지 비슷하니까 이 내용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90도일 때는 코사인 C가 0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얘가 0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가 나온다는 거. 지금 여기 이 내용이 있구나. 피타고라스 정리는 코사인 법칙의 특별한 경우지. 코사인 법칙 중에서 특별히 직각삼각형인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90도보다 큰 둔각삼각형의 경우에는 수선의 발이 삼각형 밖에 내려진다고 보면 돼. 수선의 발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질 때 수선의 발이 이렇게 삼각형 밖에 만들어지지만 푸는 방법은 똑같게 푸는 거니까 살펴보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기억해야 될 게 그거지. C의 크기랑 관계없이 모든 삼각형에서 얘가 성립한다. 그것을 우리는 제2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예제 4번 봐봐. 코사인 법칙을 언제 쓰냐고 했을 때 내가 이런 얘기 했었잖아. 코사인 법칙은 삼각형의 결정 조건 중에서 내가 SSS, ASA잖아. 이렇게 이게 삼각형 결정 조건 중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사인 법칙을 쓰는 거였다면 이 두 가지는 코사인 법칙을 의심해 보면 돼. 그리고 여기서 딱 보기에도 코사인 법칙이 사인 법칙보다 더 중요한 느낌을 좀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학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애야. 그러니까 수학 자체에서 피타고라스 정리의 의미가 워낙 크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랑 직결되는 이 코사인 법칙은 또 마찬가지로 너무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의 중요도를 말한 거고요. 자, 살펴보시면요. 코사인 법칙 공식에 그대로 집어만 넣으면 되지 A를 구하기 위해서니까 A제곱은에 해당하는 코사인 법칙을 갖고 와서 식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4번. C를 구하라 했으니까 C의 제곱은이라고 하는 코사인 법칙, B를 구하라 했으니까 B의 제곱은이라는 코사인 법칙을 적용해서 이 문제를 풀면 되니까 얘는 식만 풀면 되는 거니까 각자 풀어서 패들렛에 올리도록 할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별표를 3개만 쳐두도록 합시다. 코사인 법칙에서 자 여기 봐. 삼각형에 지금 방금 전에 했던 거는 방금 전에 요 푸는 문제 지금 이렇게 C제곱, B제곱, A제곱을 구하는 거는 어떤 조건에서 하는 거냐면 SAS 조건에서 문제를 푸는 거였다면 방금 얘기했던 SSS에서도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다 그랬잖아. SSS 세변의 길이를 알 때 코사인 법칙은 이렇게 쓰는 거야. 자, 세변의 길이를 알면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코사인 값의 크기를 다 구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공식을 좀 변형해야 돼. 우리가 알고 있던 공식이 뭐였냐면 A의 제곱은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2BC의 코사인의 A였다면 코사인 A 는으로 식을 정리만 한 거야. B제곱 C제곱을 넘긴 거고요. B제곱 C제곱을 넘긴 거고요. 그치? A제곱에다가 얘를 넘긴 거구나. 마이너스니까 통째로 넘긴 거고 2BC로 나눠줘서 코사인 A 는으로 정리만 식만 변형을 한 거니까 요 공식도 잘 알아뒀으면 좋겠어. 얘를 코사인 A로 정리하기 위해서 2BC의 코사인의 A는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에서 a 제곱을 뺀 거고 2bc로 이렇게 약분을 해준 거지. 이렇게 약분한 식이 요 식입니다. 얘를 코사인 a는, 그러니까 얘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SSS 조건일 때는 요 공식을 사용한다고 보면 돼. SSS 조건일 때는 이 공식을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돼. 됐니? 자, 정리 한번 해볼게. ASS 조건일 때는 사인 법칙을 떠올리셔야 돼요. 얘는 사인 법칙을 떠올리셔야 되고요. 이 두 가지는 코사인 법칙을 떠올리는데 SAS 조건에서는 A제곱 은으로 된 코사인 법칙을, SSS에서는 코사인 A 는으로 된 코사인 법칙을 떠올리시면 되겠죠. 이렇게 두 개의 차이가 있다면 얘는 세 변의 길이를 아니까 각도를 구하기 위한 코사인 법칙, 얘는 두 변의 길이밖에 모르니까 나머지 한 변을 구하기 위한 코사인 법칙을 쓴다고 정리를 좀 해두면 좋겠어. 그게 바로 다음 장의 예제 5번인데요. 세 변의 길이가 있으니까 얘는 SSS잖아. 코사인 법칙일 것 같네. 그런데 각을 구하라 했잖아. 각도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코사인 C 는으로 된 공식을 써야겠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지. 얘는 또 세 변의 길이가 있으면서 얘는 코사인 B 값을 구하라 줬으니까 코사인 B 는으로 된 식을 쓰시면 되고요. 요 삼각형에 대한 내용은 다시 한번 묶어서 정리해 주도록 할 거야. 그러니까 넘어갈 거고. 예제 6번 같은 방법으로 푸시면 되겠죠. 했던 거랑 똑같은 거지. 자, 터널의 길이를 x라고 두시고요. 터널의 길이 x를 두고 얘는 무슨 조건이냐면 SAS 조건이니까 x의 제곱 은으로 된 코사인 공식 쓰면 되겠지.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에다가 남의 두 번의 길이 제곱에다가 빼기 2, 3, 4 곱하기 코사인 60도 이렇게 쓰게 되면 x제곱이 등장을 할 거고, 제곱해서 x가 되는 게 13이라면 얘는 길이이기 때문에 양수가 되겠죠. 길이니까 루트 13 길이기 때문에 양수가 되는 거지.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7번까지 문제 푸는 걸 좀 정리해 두도록 해. 등교하게 되면 이 관련 문항을 문제를 좀 풀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테니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두 가지로 기억해 두셔야겠고요. 다시 한번 볼까? 사인 법칙 기억하고 있어야 쓸 수 있지.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은 A제곱 은으로 된 코사인 법칙, 그 다음에 코사인 A 는으로 된 코사인 법칙 두 가지를 잘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A제곱 은으로 된 코사인 법칙, 그 다음에 코사인 A 는으로